너는 나를 하인처럼 대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이. 엄마, 솔직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딸아,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내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그건 다르다고요. 엄마는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할머니는 딸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딸과의 충격적인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을 들어보시고 할머니께 응원의 메시지나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68세의 박순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딸과 아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모두가 어렵게 살았지만 가족을 위해 힘을 내야 했죠.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온종일 서 있어야 했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는 매일 새벽부터 식당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항상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죠. 손님들이 많이 오면 기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로지 가족과 식당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우리 가족은 자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매주 일요일 저녁은 꼭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편과 저는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시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항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등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정말 맛있게 먹었죠. 식사 후에는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딸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했고 작은 아들은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커가며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우리는 항상 화해하고 다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고 그 소망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추억이 정말 그리워집니다. 특히 딸들의 결혼식 날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결혼하던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키운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은 너무 예뻤고 사위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딸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 고마워요. 저도 엄마처럼 좋은 아내가 될게요. 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딸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딸과 사위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도 행복하게 살겠지. 그럼 우리 딸이니까 잘할 거야. 그날의 행복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째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처음 본 순간 작은 생명이 세상에 온 것을 축하하며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딸은 출산 후 피곤해 보였지만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 어때요? 참 예쁘다.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병원에서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 그 따뜻함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작은 손, 작고 귀여운 얼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딸과 사위는 출산 후 바쁜 일상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손자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며 딸의 집에 머물게 된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자를 안고 젖병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자의 작은 웃음소리에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퇴근 후 집에 오면 저는 그제야 잠시 쉴 수 있었죠. 손자가 조금씩 자라면서 저의 일상도 바빠졌습니다. 아침에는 손자를 위해 이유식을 준비하고 식후에는 손자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직장 생활로 인해 항상 바빴기 때문에 저는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죠.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집안일이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가끔 묻곤 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손자 보는 게 즐거워서 힘들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점점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손자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시 소파에 앉아 쉬는 것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절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나와 함께 손자를 돌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여기며 견뎠습니다. 하루는 저녁 무렵 딸과 사위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고생한 딸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딸은 핸드폰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사위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탁을 차리면서 딸에게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지만 딸은 대답도 없이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딸과 사위는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닫고 나왔고 사위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계속 보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딸의 무관심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잠든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이 저를 하인처럼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절이 그리워지면서도 딸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딸과 사위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점차 마음의 상처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딸의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딸의 집에 도착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방문하는 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시어머니의 방문을 준비하느라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해 두었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 어서 오세요. 오늘 시어머니가 오셔서 신경 좀 썼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딸과 사위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게 준비했어요. 라며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기 때문이죠. 딸의 태도에서 차이를 느끼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 순간에도 딸과 사위를 위해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은 시어머니에게 정성껏 음식을 내놓고 어머니, 이거 맛있으시죠? 라며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정성에 기뻐하며 정말 맛있구나.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딸과 시어머니의 대화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반면 저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딸은 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시어머니에게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죠. 딸의 무관심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참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사위도 딸의 태도를 따라 시어머니에게만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딸은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딸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안 좋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사진첩을 꺼내보며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어릴 때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딸도 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정성스럽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저에게는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딸의 집에서 손자를 돌보며 희생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과 손자를 위해 계속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딸이 언젠가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저를 존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의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아,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나를 하인처럼 대하는 건 참기 힘들구나.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우리 집안 어른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시어머니는 다르잖아. 딸의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아, 나는 내 엄마야. 나도 너에게 존중받고 싶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니?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엄마, 미안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과의 대화는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에서 나에 대한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딸의 집에 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딸과 사위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딸의 집에 갔을 때 딸은 여전히 시어머니에게만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딸의 집에서 손자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딸에게 다가가 내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지만 딸은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무관심과 냉대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딸의 집에 가는 것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딸과의 거리를 두면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은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저희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엄마의 삶을 찾아야 해요. 라는 작은아들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작은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딸의 집에 더 이상 가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겠어 라고 결심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저를 응원하며 엄마, 언제든지 저에게 오세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딸의 집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놀라며 엄마, 왜 요즘 자주 안 오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이제 나도 내 삶을 찾아야겠어. 너희를 위해 도와줬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답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저는 딸의 태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딸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어느 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딸과 저는 작은 거실에서 마주 서서 서로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우리는 엄마가 필요해요. 너희가 필요하다고 해도 나는 하인이 아니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딸의 표정이 굳어지고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딸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상황을 지켜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편을 들고 있었지만 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과의 말다툼이 끝나고 저는 집을 나와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딸과의 갈등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딸의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딸은 저에게 무관심해졌고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의 집에 갔을 때 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인사했지만 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점점 자라며 저보다 딸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딸은 여전히 시어머니에게만 신경을 쓰고 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의 집에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딸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집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벗어나 제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작은아들의 응원에도 큰 위로를 받아 가능한 결심이었죠. 짐을 싸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어. 딸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더라도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딸의 집을 떠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단절해버리면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벗어나고 난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공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들은 푸르렀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이 제 마음을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산책 도중에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나도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들에 빠져들면서 현실의 걱정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만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꽃집에서 작은 화분을 사와 집 안 곳곳에 두었습니다. 식물들을 가꾸는 재미와 함께 집안이 더욱 따뜻하고 아늑해졌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돌보는 이 작은 생명들도 나처럼 잘 자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참 즐거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시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저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며 딸이 나를 존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과 함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공원도 가고 책도 읽고 새 친구들도 만나고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딸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딸은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끼며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과는 다시 싸움이 생겼습니다. 딸은 그동안 제게 너무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떼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흥분할 때면 그 모든 스트레스는 온전히 제 탓이라 말했어요.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큰딸과의 갈등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안 오세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모르세요? 이럴 거면 아예 시골로 내려가시던가요.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건 알지만 나도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해. 가끔 와서 손자 좀 봐주고 제가 시간 없을 때 저녁이나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데 엄마는 우리를 외면하는 거잖아요. 사위는 상황을 지켜보며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 라고 달래려 했지만 큰딸은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헌신할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큰딸과의 관계는 옛날로 돌아갔고 이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손자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딸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손자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자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는 저를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이었지만 딸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손자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래. 이 아이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며 나도 힘을 내야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과의 갈등이 크더라도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손자가 저에게 달려와 할머니, 저 잘했죠? 라고 묻자 저는 정말 잘했어. 우리 손자 최고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자의 성장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과의 갈등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손자의 밝은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얻었습니다. 손자가 잘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지만 손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 말했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딸과의 갈등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게요.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살아가자.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도 엄마처럼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딸과의 대화는 항상 따뜻하고 진지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엄마에게도 시간을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과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과의 시간이 소중해지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재밌어요. 손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저 역시 손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죠. 공원에서 손자와 함께 뛰어놀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손자는 저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자와의 시간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큰 행복이었고 딸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면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을 잃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자신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평온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스스로의 삶을 되찾으시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는 박순자 할머니께 진심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정 내에서 존중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할머니께서도 이제는 본인의 삶을 찾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머니께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